주식 투자 파리우집 철수의 예측과 다르지 않은 전문가의 예측들.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얘기를 들었고 자신이 시험 삼아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죠. 피 같은 돈을 시험 삼아 버렸으니 당신 같은 사람들의 돈을 노리는 숱한 하이에나들의 먹이가 된 셈이지요. 살아 숨쉬는 전쟁터에서 준비 없이 시험 삼아 약간의 실탄만 가지고 소총을 들고 나간다면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죠. 주식 투자의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옆에서 전사하는 사람들을 봤다거나 전쟁터에서 흔히 퍼지는 유언비어 같은 그런 얘기만 듣다가 살짝 부상만 당해도 죽을 것 같아 포기하거나 항복한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들 부자들이고요. 물론 아직도 하이에나들이 눈에 불을 켜고 먹잇감을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하이에나들을 무시하고 고고히 불을 즐기는 사람들은 부의 기술을 철저히 학습하고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기술을 익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만장자의 꿈 1편부터 읽어가세요. 부의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백만장자가 되자 편에서 주식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1년간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숨을 고르며 두 번째 책의 요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구봉기님이 지으신 투자 심리학입니다. 잘못된 정보의 힘이 바른 정보보다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잘못된 정보에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겠지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측은 엉터리가 많습니다. 그들이 거부가 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그들의 예측이 맞았다면 모두 거부가 되었을 테니까요. 이웃집 철수의 예측과 다르지 않은 전문가의 예측들. 1985년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0년 후 경제를 예측하는 대회를 열고 10년 뒤 1995년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화장실 청소부와 다국적 기업의 회장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학력이나 직업적인 전문성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측 전문가들의 명성과 연봉에 비해 그들의 예측은 믿을 게 못 된다. 책 중에서 3. 뻔한 예측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은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 프랑스 수학자 볼레즈 파스칼은 신이 존재할 확률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신을 믿었을 때보다 믿지 않았을 때 닥칠 대가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커다란 스트레스이다. 그러다 보니 예나 지금이나 예측과 관련된 사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예측 전문가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이 사람들의 인생이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 경우 대부분의 예측 전문가들은 사람들에게 곧 다가올 끔찍하고 암울한 미래를 설명하는 일에 자신의 힘 대부분을 쏟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와 사람들이 지불하는 돈의 크기는 비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 그런데 예측 전문가들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자신들의 예측 능력을 이용해서 거부의 반열에 오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측을 팔아서 먹고 살까? 과연 그들의 예측이 맞기나 하는 걸까? 이웃집 철수의 것과 다르지 않은 예측들. 독일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통일에 이르렀다. 1989년 11월 9일 동베를린 정치국의 귄터 샤보프스키는 서독 여행을 위한 여권의 발급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그날 정치국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는 그 규정이 언제부터 시행되느냐고 묻는 기자에게 지금 당장 지체 없이 라고 답했다. 사실은 단순 여행에 숨통을 틔워준 것인데 독일어에 서툰 이탈리아와 미국 기자들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내일부터 당장 동베를린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자국 신문에 대서특필하였고 그날 밤 서독 언론에서는 외신을 짜깁기 하여 드디어 동독이 국경을 개방했다. 라는 애매한 보도를 내보냈다. 이 뉴스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에 몰려갔다. 국경 수비대 경비병들이 저지했지만 그들은 뉴스를 보지 못했냐? 라며 따지기 시작했고 결국 국경 수비대는 길을 터주게 되어 장벽은 그날 밤 무너지게 되었다 한다.
1987년 미국의 주가 대폭락을 정확하게 예측해 일약 스타가 된 엘라인 가자렐리는 이후 10년 동안 유명 언론지에 13건의 예측을 했지만 그중 적중한 것은 5건에 불과해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1985년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0년 후 경제를 예측하는 대회를 열고 10년 뒤 1995년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화장실 청소부와 다국적 기업의 회장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학력이나 직업적인 전문성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측 전문가들의 명성과 연봉에 비해 그들의 예측은 믿을 게 못 된다. 예측 전문가들이 돈을 버는 방법. 그들의 예측이 과거 몇 차례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시장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연즉 행운일 뿐이다. 재테크 시장의 예측은 더욱 실력이라 믿기 어렵다.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단 하나의 영웅.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중 한 사람이 우연히 탁월한 실적을 올려 재테크의 영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패하여 빈털터리가 되는 참여자는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는다. 자신의 실패담을 책으로 쓰지도 않는다. 재테크 시장에서는 오로지 살아남은 사람만 눈에 띈다. 오늘도 먹이를 주겠지?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귀납적 추론에 익숙하다.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휘파람을 부는 주인이 있다고 하자. 개가 경험했던 999일 동안의 사건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경험하지 않은 나머지의 사건들에서 개의 추론을 뒤엎을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의 추론은 100% 확신할 수는 없다. 어쨌든 개는 1000일째 되는 날이 복날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니까. 수많은 예측가들, 특히 주식시장의 예측 전문가들은 복날의 운명을 달리한 개의 생각과 비슷한 말을 하곤 한다. 주식 투자의 고수는 확률과 운의 문제일 뿐이다. 발생 가능성보다 중요한 결과의 규모. 누군가가 개에게 귀띔을 해주어도 개는 먹이를 줄 가능성이 더 높고 먹이를 주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믿게 된다. 아쉽게도 개는 아직 경험한 적이 없는 매우 희박한 가능성에 의해 운명을 달리했다. 발생 가능성은 결과의 규모와 연계됐을 경우에만 판단에 도움이 되며 그 자체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 예측은 두 가지 맹점이 있는데 첫째, 과거를 기준으로 미래를 재단했고 둘째, 발생할 사건의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다. 설마의 날은 언제든 온다. 오늘 내가 산 주식의 값이 며칠 내로 폭락할 가능성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주식이 곧 폭락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급작스럽게 닥칠지도 모르는 주가 폭락에 대비한 채 주식 투자에 임해야 한다. B2는 5%의 이자를 내고 10%의 수익을 내면 5%가 이득이다. 는 시계 발상의 기초한 투자 기법이다. 다른 말로는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말은 멋있지만 결국 B2이다.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확실의 영역이지만 그가 낼 수익은 불확실성 속에서 요동을 튄다. 만약 5%의 이자로 돈을 빌려 추후 주가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는 5%의 손해를 보는 실로 위험한 투자 기법이다. 무리한 B2는 설마 내가 쪽박을 차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한껏 빚을 내어 하는 주식 투자이다. 설마라는 녀석은 언제나 불현듯이 다가온다. 나비 효과가 나타나기엔 너무 복잡한 세상.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노턴 로렌츠는 기상현상에 일정한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컴퓨터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예상과 달리 과거 데이터와의 유사성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결과의 기상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는 기존 데이터를 출력할 때 인쇄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소수점 6자리까지 중 반올림하여 소수점 3자리까지만 출력했고 컴퓨터가 이를 그대로 입력했던 것이다. 이런 그의 행동은 합리적이었으나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들은 데이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숫자, 즉 현실에서 나비의 날갯짓 같은 미풍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지만 의미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날갯짓 같은 작은 오차가 기존의 기상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상 데이터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1963년 로렌츠는 갈매기의 날갯짓 한 번만으로도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내용을 주제로 결정론적 비주기의 흐름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훗날 갈매기는 표현이 나비로 바뀌어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한 달 후 미국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라는 용어로 쓰이게 되었다. 이들 사건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대형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은 다른 여러 사건에 묻혀 완화될 수도 있다. 복잡성이 만든 가짜 전문가들. 프랑스의 수학자 앙리 푸엥칼에 의해 뉴턴의 법칙으로는 운동체가 두 개인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할 뿐 운동체가 세 개 이상일 때는 서로 작용하는 인력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20세기에 들어서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방정식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수많은 복잡성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수많은 예측 전문가들을 엉터리 전문가로 만든 것이다. 또 다른 이름 선동. 복잡성의 극치인 사람이 만들어가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등의 재테크 시장을 비롯한 경제 역시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완전히 합리적인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히 합리적일 뿐이다. 한 예측 전문가가 어주식이 곧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면 이 예측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파브르의 송충이처럼 줄지어 어주식을 매입하면 A 주식은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예측은 예측이 아니라 하나의 선동이다. 실패를 합리화하는 방법. 예측 전문가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이리저리 갖다 붙여서 실패한 예측을 합리화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실은 자신이 그 사건을 예측했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기만하기까지 한다. 미래의 사건은 불확실성에 의한 불확실성이 그 미래가 현재가 되어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나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예측 전문가가 하는 일이라고는 어디에나 갖다 붙이던 말이 되는 두루뭉술한 내용의 예측을 매년 수백 가지씩 쏟아내는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사건이라도 설명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다. 인간은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그 상황에 맞게 설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당연하게 여기고 웬만해선 크게 놀라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예측 전문가들은 운이 좋아서 예측이 맞으면 그것을 실력이라고 표현하고 예측이 틀리면 실수라 하면서 자신의 진짜 실력을 부풀려 포장한다. 여러분은 생각도 바꾸셨고 매일 실천하고 계시고 대뇌의 구조도 재배열되고 있는 중이니 이제 백만장자가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천만장자, 억만장자의 길을 위해 다같이 파이팅 합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잊지 마세요. 인맥 레버리지를 구축하세요. 댓글로 서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투자심리학 4편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